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목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곳곳에 빗방울이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는 대부분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에는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황사는 비가 그친 뒤에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을 악화시키겠는데요. 내일과 주말까지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나쁨 수준 예상돼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동해상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시속 35에서 60km로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이 평창군 대화면 인근에 추진 중인 신평창 변전소 건립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관내 대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마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을 앞두고 강원 지역의 산불 현황과 예방 매뉴얼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3월 2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대학교는 의과대학 교수 1명이 그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25일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뒤 실제 사직을 한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강원대 의대의 나머지 교수 119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림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톨릭 관동대 등 도내 다른 의과대학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강원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8로 지난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강원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1.2포인트 하락한 반면 강원 소비자 심리지수는 상승해 전국보다 4.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강원도가 안전보안관 제도를 확대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산불 예방과 주요 행사장 안전점검,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등에서 활동할 안전보안관 15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달 현재 강원 18개 시군에는 850여 명의 안전보안관이 위촉돼 있습니다.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면 분기별 교육이 실시되고 활동비 지원과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창군 대화면에 한전의 신평창 변전소 건설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어서 변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신평창 변전소 반대추진위원회 김교영 위원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전이 평창군 대화면에 변전소 건립을 추진해서 주민들이 반대 집회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저희 마을에는 15만 4천 볼트와 76만 5천 볼트의 송전탑이 약 한 20년 전에 마을을 관통하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주민 전체가 희귀성 질병과 농업의 피해, 집가 하락, 정관훼손 등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또다시 34만 5천 볼트 송전탑은 물론이고
34만 5천 볼트를 76만 5천 볼트로 승합하는 초고압 변전소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어 주민 모두가 생각 사이 갈림길에 있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련 피해를 지금 호소하고 계신데 더 지금 상황이 악화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뭐 저기 어차피 1호사나 765는 송년탑이 지금 20년 전에 완공이 돼가지고 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 34만 5천 볼트하고 34만 5천 볼트를 76만 5천 볼트로 승합하는 승합 변전소가 들어섭니다. 예, 초고압으로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변전소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이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까요? 예,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에도 하늘에는 초고압 전선이 거미줄처럼 뒤엎고 있는데 추가로 34만 5천 볼트 철탑하고 초고압 변전소가 건설되면 주민 건강과 직화 하락, 경관 훼손, 뭐 마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마을이 황폐화될까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 건강이라고 하신다면 이제 아무래도 전자파가 발생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집값이 하락되고 황폐화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관상으로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한전 측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한 차례 개최했었는데 당시에는 주민들의 입장은 어땠나요? 뭐 말이 주민 설명회지 주민 모두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줄도 몰랐고 예. 나중에 그 설명회를 한 내용을 찾아서 보았더니 환경영향 평가 내용 중에서 동식물에 대한 조사나 뭐 이런 것은 대책도 언급하고 있고 이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당부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가 동식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동식물에 대해서는 뭐 숙부쟁이가 어떻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당부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보상책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전혀 보상이나 위로의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전 측에 제시한 것은 핵심인 초고압 변전소를 건립한다는 뒤로 숨기고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1호사, 765 송년탑에 대한 송주법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이나 뭐 직화 하락 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위로의 말이나 대책은 전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럼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뭐 변전소 건립을 그건 뒤로 이제 숨겨놓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송주법이 있지 않습니까? 송년철탑. 예. 1호사, 765 송년철탑에 대한 송주법에 대한 설명만 늘상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는 변전소 건립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인데 만약에 한전 측에서 좀 적절한 보상 체계와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협의에 응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거는 한전 측에서 뭐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또 대책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고통과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납득시킨다면 주민들의 마음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협의에 응하실 마음은 있으신 거네요. 적절하게 보상과 대책이 이루어진다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신평창 변전소까지 전력을 공급할 직선거리 60km의 송전선로 구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당시 논란이 됐던 송전탑 건립은 진행이 이미 된 건가요? 다시? 아닙니다. 현재 아직 진행 중으로 있고 네.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고 정선이나 이쪽으로 이제 선로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 수도권 사람들 때문에 이제 발전과 복지를 위해 주민들이 이제 정치가 스나이프에서 올라가면 수도권 사람들이 편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사람들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주민들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거를 인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 마을 주민 인구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하면 전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한일미 1, 2 정도는 약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사실 이 변전소라는 게 기피 시설이지만 참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이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사실 전기라는 게 없으면 안 되지만은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한전 측에서 미리 동식물보다도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그죠? 그럼요.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게 들었으면 병들까, 아플까, 지가가 내릴까, 농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먼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한테 납득을 시킨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지금 끝나가지고 산업통상부에 승인 신청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 이런 방법도 없고 그렇다면은 주민들도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동네가 우리가 조성 제대로 지켜왔고 또 앞으로 미래 후손들도 들어와야 되고 이러는데 그 아이들이 변전소가 들어있고 송년철탑이 막 거미줄처럼 하늘에 있고 이러면 들어와 살겠습니까? 안 사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요새 또 지하 변전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위원장님? 지하 변전소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최싱가포르에선 최대 지하 변전소를 짓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좋아서 현대건설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율이 된다면 어쨌든 상황이 응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지하 변전소도 그렇고 한림 훼손하고 어쨌든 그거는 혐오 시설로 지금 우리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필요하지만 혐오 시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한전 측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적절한 위로의 말이나 이런 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와가지고 송주법이 있으니까 1km 이내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이미 그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송주법이고 저희들도 마을에서 그 부분은 1km 안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와서 매일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도 더 이상 진전이 응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상책 제시가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선 지중화를 하면 낙뢰로 인한 정전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또 오늘 저희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제 전선에서 일어난 화재가 산으로 옮겨 붙으면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사고들을 차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놓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신평창 변전소 반대추진위원회 김교영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 시민이 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주소 이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가 주소를 원주시로 이전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 학자금 지원
지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지원금이 5만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만 원까지 상향됐는데요. 올해는 학기별로 신청을 받아 한 학기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모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지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자치행정과 서지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원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환영의 의미와 이와 함께 인구 증가를 통한 원주시의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학기별 5만 원씩 연 10만 원, 그리고 2020년부터는 학기별 10만 원씩 연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1개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쳐서 주민등록이 원주시로 된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학기별 10만 원씩 연 2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많이 올랐네요.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전한 대학생들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학자급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한 달 이상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쳐서 주민등록이 원주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만 가능한데요. 대학생이라고 해도 휴학을 하고 있거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소 이전으로 세대가 구성되면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세가 부과되는데요.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민세도 면제됩니다. 올해 2024년도 학자금 지원은 1학기에는 4월 17일까지 본인 거주지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원주시로 마친 대학생이고요.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7일부터 17일까지고요. 본인 신분증과 재학증명서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나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소지 이전으로 개인적인 건강보험료 병역 관련 문제, 또 취약계층 공적제도 수혜 부분에서 불이익을 예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입신고 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주소를 이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원주시 자치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서지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저희 원주시 주소 이전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은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대학교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이번 교육발전 특구의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빈틈없는 돌봄부터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미래 신산업에 기여할 첨단 융합인재 양성사업,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혁신도시만의 지역주도 교육 인프라 조성 사업 등 원주시에 맞는 특화된 여러 교육 사업을 구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실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고향을 떠나면 다른 지역에 정부 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2024년도 학자금 지원 1학기 신청은 오는 4월 17일까지 원주시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재학생만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자금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7일부터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학생은 안 되고 재학생만 된다는 네, 말씀이시고 가실 때 신분증이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된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1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낮 시간에는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산으로 나들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1년 중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이해서 원주 소방서 예방총괄팀의 서서일 소방경 연결해서 강원 지역의 산불 현황과 봄철 산불 예방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방경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강원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적고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산불 취약도가 매우 높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의 최근 산불 발생 현황은 어떤가요? 네,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대형 산불은 총 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019년 4월 4일서부터 3일간 발생한 고성 강릉 인제 산불 화재가 있으며 이때는 강원도 인제군을 시작으로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와 동해시 지역에 연이어 발생한 초대형 산불건이 있으며 2022년의 경우에는 3월 4일 한 약 213시간 동안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 화재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발화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북쪽으로 먼저 강원도 삼척시 일원까지 확산했고 강릉시 성산면, 옥계면에서 발화한 산불이 동해시까지 번져 큰 피해를 야기한 산불건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23년 4월 10일에는 강릉시 남곡동에서 수목이 바람에 쓰러지면서 전봇대와 전깃줄에 충돌해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하여서 주택 40곳, 펜션 28채, 호텔 3개소 등이 산불로 피해를 입고 산림 피해 면적은 379헥타르와 주민 557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최근 5년간 산림 화재는 총 35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때 이재민이 165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은 3월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4월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황을 통계를 나타내고 있고 전국과 강원도 모두 요일별로는 일요일,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에서 3시에 통계 현황상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 지역은 5년간 총 9건 말씀해 주신 거죠? 강원 지역은 5년간 산림 화재가 총 356건. 아이고, 예, 제가 앞부분을 잘못 들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규모가 더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한 번 발생하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기온이 온난하고 대기가 건조해서 봄철에 위험이 증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봄철 산불 발생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근 겨울철 날씨 추세가 강우량이 적어지면서 산림 내 나무나 가지, 풀 등이 바짝 마르고 봄철에도 연속되면서 일사량이 많고 봄비가 내렸다고 해도 봄철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공기 중 습도도 낮기 때문에 겨울철 내에 풀이나 낙엽 등이 바짝 말라 있는 것이 봄철에도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큰 불씨로 확대 및 연소 속도가 빨라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요즘 기온도 많이 오르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기후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낙엽 등이 바짝 말라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봄철 산불 발생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주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담뱃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농산물 소각이나 쓰레기 소각, 화원 방치,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주택 내 연통 과열 및 아궁이 등의 재처리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로 인접 산림으로의 확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불 발화 여론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뱃불인데요. 담뱃불이 설마 불이 붙겠냐 하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담뱃불을 무심코 버렸다가는 봄철 바짝 마른 낙엽 등이 우거진 수풀에서 작은 불씨가 큰 산림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이 통제 및 금지된 산행길로의 산행 시 담뱃불에 의한 산불 화재도 주요 요인으로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산불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산불이 우리 마을이나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우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산불 발견 시에 소방서에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그만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농촌 마을 내 금지가 되고 있는 농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발생하여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산불 조심 기간에는 일체 농산물 소각행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각행위로 여겨지던 연기가 실제 산림 인접 지역으로 화재 확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불 초기에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더 확산되기 전에 진화도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초기에 발견 시 시민 여러분들의 신속한 신고를 부탁드리며 두 번째로는 산불이 주택가 등으로 확산 시에는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오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거나 창문 등을 닫고 사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산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에도 선정이 된 만큼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